시몬 경마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6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휴장 지나고 난 다음에는 1호 방송은 제가 서울경마, 부경경마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경마 다 진행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부경경마 예상을 한번 진행하면서 컨텐츠를 이렇게 나눈 거를 하나로 합치면서 금요경마, 토요경마, 1호 경마 이렇게 3개의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진행합니다. 오늘 부경 1호 경마는 제가 강공략 경주를 오늘 정말 혼전이고요. 제가 오늘 1경주부터 노림수가 있는데 강공략 들어갑니다. 그리고 3경주 2급의 5경주 메인인데 오늘 메인 5경주를 정말 강하게 들어갑니다. 배당은 글쎄요,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현장에 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에 따른 노림수가 그대로 적절하게 들어온다라면은 정말 복승시 기준 한 30배 이상은 무조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 제가 뭐 배당으로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경주.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대로 저는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경주를 강공략 진행합니다. 그리고 3경주 A급 진행하고요. 5경주 아주 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직전에 딱 복귀를 딱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다음에 노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편성은 정말 대상경주급이고요. 쟁쟁한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배당이 좋은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 바로 진행합니다. 6등급의 1300m 레이서 되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 제가 강공략 진행합니다. 강공략. 자, 그에 따른 노림수는 바로 2번입니다. 이스트선이고요. 자, 이 마필 정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능력은 됩니다. 최근에 3번의 경주를 딱 봤을 때 11월 1일, 12월 6일 이 2번의 경주는 정말 복귀 내용이 흡사한 게 뭐냐면 7번 게이트,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8도 마필이 나오는데 7번 게이트. 11마리란 마필이 나오는데 11번 게이트. 이때 어떤 전개였냐면 빨랐지만은 외곽 정말 삥삥삥 돌고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끈끈했던 걸음이었고요. 그랬던 마필이 직전에 2번 게이트의 김혜성 기수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순위 2위였죠. 그런데 출발이 좋았지만 선행을 외곽에 있는 마필 5번 마필한테 넘겨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경주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대로 밀고 나와가지고 내 측을 선점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어쨌든 밀리지만 않았더라면은 이전에 보여줬던 뒷심이라면은 경쟁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또 한 번에 2번 게이트. 그리고 편성을 딱 보면 현재 1분 24초대를 기록 중인 마필들이 현재 인기마입니다. 인기순위 1위 마필 1분 24초대 1300m 기록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저는 경쟁이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2번 이스트선 이 마필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강공략 진행합니다. 자, 오늘 부경경마 엄청난 혼전인데 1경주부터 마찬가지고요. 자, 노림수의 마필 2번입니다. 이스트선 이 경주는 된다. 확신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성이 그렇습니다. 편성이.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하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4번입니다. 용비평이라는 마필. 정말 능력은 있는데 인기순위 좀 밀려있는 마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건이고요. 한번 볼까요? 용비평은 부산 광해시장배 이때 대상경주 그리고 김해시장배 때 대상경주 3등을 했고요. 2번 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때 7등인가요? 8등인가요? 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에서는 의심이 여지는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봤을 때 이 소드마스터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1위인데 1위나 2위가 되겠죠. 이 마필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이긴 바 있습니다. 대상경주 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용비패왕이 직전에 그러면 왜 이 마필이 부진했느냐? 인기순위 1위였죠. 굳이 이유를 들자면 두 가지를 보는 게 전개를 놓고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내축 주로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내축 주로가 1월 3일 날. 그런데 내측을 선택을 하면서 뭐 당연하게 거림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이어서 3연타 대상 경주, 그 다음에 일반 경주. 아무래도 어린 마필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저는 여건으로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페이는 뭐냐면 내축 주로의 선택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부경주로는 제가 금요경마를 보니까는 내측이 조금은 가벼운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거의 정상적인 주로입니다. 부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진검 대결을 펼친다라면은 다실반 교수의 기승 강한 믿음이 갑니다. 4번 마필 저는 강력하게 믿고요. 2위권 정말 접전이죠. 소드마스터, 모스트 래피드, 영 스카이워커, 월드 위너스맨 다 됩니다. 이 마필들 다 경쟁력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2뒤의 마필을 그래도 좀 더 세게 본다면은 모스트 래피드와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소드마스터는 제가 어떤 점을 좀 불안하게 보냐면 직전에도 이 마필은 2등을 했었죠. 근데 당시 GNF 타임이 14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스타파크라는 마필. 이 마필은 능력만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근데 이 마필과 거의 목차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물론 이제 스타파크가 권오창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는 맞지만은 만약에 5번이 충막감이라면은 스타파크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모스트 래피드는 최근에 종반의 탄력이 정말 좋았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영 스카이워커라는 마필도 상당히 신의 마필은 합니다만 셉니다. 앞선에 나서도 따라가도 뒤가 있는 마필. 저는 그래서 먼저 충마선정도 그렇지만 이 경주를 압축해 본다면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4번입니다. 용비평을 가장 믿고요. 그 다음에 4뒤의 마필 5번, 6번, 7번, 9번인데 이 중에서 저는 세게 보는 마필 6번, 7번입니다. 4번 축에 6번, 7번을 먼저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5번, 9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입니다. 근데 4번 마필을 믿는다라면은 또는 제 측대로 띄워준다라면은 웬만해서는 주력 방어가 관건일 뿐이지 적중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 자, 그만큼 노림수의 마필이 정말 강한 노림수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인기를 모으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적중이 중요한 거고. 자, 이 마필은 지난 11월 달이었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좀 5등급에서는 센 편성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달 편성이 정말 강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이전과는 정말 사뭇 거의 180도 정도로 바뀌었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음을 보여줬고요. 자, 저는 그래서 직전에 또 한 번의 노림수를 가졌었는데 여러모로 전개가 좀 많이 아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의 앞선의 마필들과 격차가 없었고 또 한 번의 종말력에 월등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복귀를 통해서 또 관심 있게 노려야 된다. 노리겠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에 나오고 있고요. 편성을 놓고 보면은 최근에 두 번의 편성이 가장 중요하죠. 상대가 어떤 상대가 중요한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과 비교해봤을 때는 충분히 볼만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약해진 편성이 아닐까라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급을 3경주, 이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요. 혼전입니다. 자, 이거는 축을 먼저 인정하는 게 우선순위긴 한데 2위권도 접전이긴 합니다만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축이죠. 주목할 마필 6번 마더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마필 정말 거의 딱 1년여 만에 나옵니다. 한 6일 정도 부족한 1년. 6일 넘어선 1년이네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1월 19일 날 우승을 한 다음에 이번에 승급전에 임하는 마필입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마더로드의 능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수위가 아니라
그냥 한 두세 수 위의 마필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었죠. 그때 뛰었던 뭐 컨트롤러, 나이스 타임, 뭐 지구라트라든가 뭐 라라케이, 글로벌 태양, 한강 클래스 현재 1등급에 가 있는 마필도 대부분이고, 자, 그런 마필들과 맞짱을 떴던 마필이었는데 이전에 뭐 대상경주 출전의 경험도 또 있었고요. 이때 당시는 신마신을 이기고 그 다음에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입니다. 물론 공백에 따른 여파가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 불안 요소가 분명히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걸음은 너무너무 좋고요. 훈련 강도라든가 최근의 병력이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수훈 기수 거리는 1200m 레이스, 부중은 53.5km. 자, 저는 이 마필 그냥 낙승한다 봅니다. 믿습니다. 6번 마필 먼저 믿고요. 2위권에서는 투투 플라잉은 저는 좀 불안하네요. 이 마필 저는 삭제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직전의 걸음은 좋았지만은 5세 앞말, 특히나 앞말이 성장세의 마필도 아니고 부중이 3kg 늘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유력한 마필은 2번입니다. 트로피웨어.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트로피웨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외곽에는 10번 마필 블루스카이. 직전 경주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초반에 무리한 전개가 저는 좀 페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았었죠. 그때 외산마 4등급의 스마트보스, 뭐 드래곤 리벤저 이런 마필들 외산마와의 경쟁이었는데, 이전에 블루스카이는 참았다가 한 발을 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8월달 이런 경주였고요. 근데 직전에는 초반에 무리한 전개가 아쉬웠고, 뭐 10월달, 8월달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됩니다. 10번 마필 주목하고요. 그리고 이의 마필은 8번 맨 오브 더 킹. 직전에는 거리 부담이 있었죠. 제가 이 마필은 11월 달에 적중했던 마필이었는데 1200이면은 경쟁되고요. 마지막으로서는 4번 BK 제나까지. 안장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축은 마도로드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강축을 해서 2위권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2번, 10번, 8번, 그 다음에 4번. 이 순서대로 봅니다. 6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우선순위는 2번하고 10번. 유력하게 입상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재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800m 레이스, 제가 강하게 정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경주가 바로 이 오경재입니다. 메인이고요. 하이라이트. 전혀 배당에 쫄질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뭐 배당이 좋으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자, 이번 오경주 정말 자식이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같이 너무너무 편성이 셉니다. 쟁쟁한 맛빌들 다 나왔고요. 상승세의 맛빌들 복귀를 해보면은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노리는 이유를 함께 간단히 설명으로 보면 두 가지인 게, 이번에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과 이전에 대결을 펼쳤을 때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이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 부중과 이번 경기의 부중은 오히려 0.5kg 이점이 주어졌네요.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에 인기순위 1위 마필 그렇습니다. 비교를 본다면, 그러니까 능력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딱 복귀를 해보니까는 뭔가 기승기수가 너무 주변을 많이 살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곁눈질로 보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이전에는 그런 액션이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거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채찍어가 있을 때 상대 마필과 겹치면 안 되니까, 또는 방해를 받으면 안 돼,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는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도한 액션이었고, 두 번째는 탄력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추진 강도가 많이 약했습니다. 추진 강도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는 아닙니다만, 저에 따른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봤고요. 중요한 거는 탄력이 나와줬다는 점이고, 그래서 제가 복귀를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항상 제가 요주의라고 하는 마필은 다음에 무조건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필히 요주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을 강조한 이유가, 아무래도 직전의 경주는 뭔가 좀 정말 많이 아쉬웠다. 탄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쉬웠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가 세긴 한데
이번에 인기순위 거의 1위가 예측이 되는 마필과의 이전의 경쟁에서 이겼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마필은 최선의 능력 발휘가 된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 그래서 오경주를 강하게 노립니다. 당연하게 직전의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인기순위는 저기 뒤에 가 있습니다.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A급 메인도 인기순위 뭐 8위, 9위 마필 놓고 저는 들어갑니다. 확신이 있더라면. 그래서 임팩트 있게 정말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꼭 정말 저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요. 자, 5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정말 넓게 본다면 제가 금요경마에서도 마지막 A급 경주를 적중했는데 물론 이제 방어 적중이었죠. 근데 그 경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딱 4뒤의 마필 맞추게 됐습니다. 뭐 그 외 마필들은 전혀 되는 마필들이 없었고요. 이 6경주도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4뒤의 마필 밖에는 절대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목받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죠. 3번 석세스 베파 그리고 미러클 마린 7번 마필. 사이즈만 놓고 보면 석세스 베파가 대통령배 4등을 했던 마필. 뭐 그랑프리 때 3등을 했기 때문에 52.5kg의 부증이라면은 그냥 축이죠. 그냥 놓고 보면 축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 이게 그냥 대상경주도 아니고 대통령배 그랑프리 국내 최강의 국산 마필 거기에 글로벌히트가 있었고요. 국내 최강의 그야말로 국외산 마필들 글로벌히트, 톤에반석, 스피드형 이런 마필들. 자, 이런 강자와 대결을 펼치고 바로 다음에 이번에 일반 경주입니다.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변수고 그리고 과연 석세스 108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임력 발에 좀 강점 있는 마필인데 바로 이제 문제는 말이 7번입니다. 미러클 마린이 이거 정말 세네요. 제가 이거 2등급에 9만신을 이겼고요. 이 기록 정말 좋았죠. 그리고 직전에 8만신을 이겼는데 공교롭게도 금이경마 부경을 주로로 보면은 선행을 나섰던 마필들이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 쉽게 쓰지는 않고요. 내축주로가 가볍고 1등급 승급 전에 편성이 어쨌든 간에 8마신 3등 마필은 11마신 이겼다는 거는 이건 정말 굉장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7번과 3번에 비교해 봤을 때는 3번의 사이즈가 분명히 앞서있긴 합니다만 7번의 선행력을 과연 무리해서 3번이 따라잡으려고 할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이런 고민이고 이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그려봤을 때는 바로 6번 마하타이탄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보냐면 마하타이탄한 마필은 죄송합니다. 판타스틱맨 자, 이 판타스틱맨은 현재 8세 마필이긴 한데 능력만 놓고 보면은 능력상 경쟁력 충분합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최근에 부중 때문에 58kg 꾸준하게 짊어지다가 직전에 드디어 이제 감량을 받았습니다. 55kg. 자, 그런데 직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이 외곽으로 추입으로 거림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판타스틱맨은 추입 전개보다는 앞선의 선행 또는 선입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고요. 저는 그래서 미러클 마린이라든가 석세스 베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놓고 가기는 그렇지만 이거 56.5kg라면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 캡틴 양킴.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는 미러클 마린, 판타스틱맨, 석세스 베파 3대의 마필에서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축이 관건이고 주력이 관건일 뿐이지 그 다음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캡틴 양킴 10번 마필.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4뒤의 마필을 볼까요? 3번, 그 다음에 5번, 7번, 10번인데 우선순위는 3뒤의 마필. 이 중에서도 저는 축은 7번을 유력하게 봅니다. 7번 마필. 그 다음에 3번이냐 5번이냐 이에 따른 선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가 된다면 10번 안고 가는 이렇게 전략을 현재로서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했고요. 7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3번, 5번, 그리고 10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한번 최고의 한번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경조 정말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있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뭐 가족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의 내용이라든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 그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을 한 다음에 설 명절 이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